시민안전보험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 경북에서도 가입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봉화군이 한국수력 원자력이 추진하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컬러풀 대구 로고가 색깔만 변경하는 데 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이 주춤합니다. 관련 기준도 강화됐고 주민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각종 범죄나 사고, 재난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 경북에서도 가입 지자체가 늘고 있는데요. 시민안전보험이 무엇인지 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영주에 살고 있는 A씨는 요리를 하다 부탄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었던 영주씨는 유족에게 가입 내용을 알리고 보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영주 시민보험은 우리 최초로 이제 2016년 4월 18일 가입돼서 2017년도에는 익사사고가 추가돼서 5종류 보장을 한 종류를 넓혔습니다. 그때 2019년도에는 14종류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5만 부를 제작해서 가가 후 배부한 바 있습니다. 화재나 지진과 같은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주는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와 보험사 간 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이 보장 항목에 대한 피해를 시민들이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지자체 예산 규모에 따라서 보장 한도도 다릅니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도 가입률이 상승했는데요. 경기도가 8곳, 충청남도가 11곳, 충청북도가 10곳, 경북이 6곳, 대구는 전체 기초단체가 가입했습니다. 지난해 20개 시군과 비교해보면 2배가량이 증가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가입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약정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폭발이나 화재, 산사태에 의한 사망, 후유장애 시에만 받을 수 있었던 보장 항목이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나 사망, 강도나 뺑소니, 강력범죄로 인한 피해까지 확대된 추세에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의한 법률 비용,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치료비까지 보장하면서 실질적 피해 보상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던 것을 도 단위로 확대해 도민 안전을 책임진다는 계획입니다. 영구 용역 과제를 지금 다음 주부터 이제 시행을 하는데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례도 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 자연재난과 재해 발생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더욱 부각되는 만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지자체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네, 지난 2월부터 도입된 대구 시민안전보험. 정작 대구 시민들은 제도가 시행된 걸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홍보 부족,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신청 건수가 저조하다고 하는데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권수경 기자입니다. 혹시 대구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 안전보험? 홍보가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좀 모르는데. 대구시는 지난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험금 신청 건수는 7건에 불과합니다. 7건 가운데 3건은 지급이 완료됐고 1건은 서류 보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3건은 경찰과 소방당국의 화재 원인 조사가 끝나지 않아 지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가입한 보험의 보장 항목은 8가지. 하지만 접수된 7건 모두 화재 사망 사고였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건도 지난 2월 중구의 한 사우나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 2명, 3월 달서구의 한 아파트 화재 사망자 1명에게 지급됐습니다. 대구시가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대중교통이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생활 밀착형 사고에 대한 접수는 아직 없습니다. 화재 사망의 경우에는 비교적 지급 내용이 단순하다고 볼 수 있고
그 후유 일정의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므로 금방 신청이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인이 명확하고 증명이 비교적 간단한 화재 사건에 비해 교통사고 등 다른 항목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시민안전보험은 5개 보험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보험사별로 확인 작업을 일일이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건은 똑같지만 회사별도 서로 구비 조건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연된다 뿐이지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홍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이번 휴가 기간에도 해외여행 계획하신 분들 많을 텐데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고도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보장 범위가 더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박은경 기자입니다. 이번 달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주시. 하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강도를 당했더라도 피해 장소가 국내라면 가능하지만 해외라면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여행자 보험이라든지 유학생 보험이라든지 별도의 보증으로 가입하셔야 해외 사고가 담보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이 상품은 국내 사고에 한정하는 상품이라서 다른 지자체 역시 보장 내용 대부분 사고 장소를 국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고의 경우 보험사에 별도 문의하라는 안내 문구를 달아놓았을 뿐입니다. 2014년 1,600만 명이던 해외 여행자 수는 지난해 말 2,800만 명으로 4년 새 70% 넘게 늘었습니다.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은 해외를 다녀온 셈입니다. 같은 기간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도 5천 건에서 2만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해외까지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은 이제 항공료라든지 사건 수습 처리 이런 비용이 재경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도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은 보장 범위와 인구수에 따라 지자체별로 1년에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7억 원이 넘습니다. 들어가는 돈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보장이 더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봉화군이 한국수력 원자력이 추진하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댐 유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장 출동 홍정표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봉화군청 앞 계단에 300여 명의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봉화군민, 유관단체, 공무원 등이 참석해 오는 14일 결정되는 양수댐 입지 유치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양수댐 유치 응모를 받았습니다. 양수발전소라는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는 우리 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국가의 균형 발전 정책에도 크게 기여한다. 양수댐 유치를 위해 봉화군을 포함한 포천시, 영동군, 홍천군이 지난 5월 말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봉화군은 양수댐 유치 시 1조 원 이상의 생산 효과, 6천 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 효과로 봉화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봉화에 꼭 유치해서 우리 봉화가 소멸을 막고 또 봉화 발전에 또 봉화 경제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봉화군 주민단체도 봉화군의 양수댐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봉화군에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유치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수댐 발전소는 전기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 하부댐의 물을 상부댐으로 끌어올려 저장해뒀다가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물을 흘려보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봉화군은 남회종리 산 51번지 일대의 상부댐, 두읍리 277번지 일대에 하부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양수댐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결의대회 한쪽에서는 피켓을 들고 반대 의견을 외칩니다. 또한 일방적인 유치 결의를 지적합니다. 하부댐 찬성 쪽의 주민들하고만 대화하셨고요. 상부댐 반대 주민들하고는 5월 1일 군수 면담 이후는 대화한 적이 없어요.
반대하는 주민들이 나오셔서 혹시 뭐 이쪽 주민들하고는 그런 거 소통을 좀 안 했나 싶어서. 그거 할 겨를도 없었고 어제 우리도 워낙 급하게 돌아가니까 이 현수막 만들고 가지고 정말 어깨띠 만들고. 양수 발전을 위한 하부댐이 들어설 예정지인 도읍리입니다. 산림청이 관리하는 산림경영단지와 외시버선길, 낙동정맥 트레일이 만나는 생태자연도 1등급의 요지입니다. 찬성을 주장한다는 도읍리 주민 가운데 일부도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회의도 없이 찬성적으로 우리 도읍리 하부 쪽에서는 전부 다 찬성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아닙니다. 양수 발전을 위해 2개의 댐이 건설되면 담수로 인한 자연 환경의 훼손과 변화, 일조량의 감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산림청의 자원이 지금 상부댐 수몰지역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까지 무리하게 파괴를 하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화군의 발전을 위해 한쪽에서는 양수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수몰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네, 학부모들 중에는 아이가 학교 다녀오는 길에 혹시나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안동의 한 학교 앞은 특히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학교를 빠져나오는 하교 시간. 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지나갑니다. 그 순간 주차된 차량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 지나갑니다. 주차된 차량 때문에 운전자도 보행자도 미처 서로를 보지 못한 아찔한 순간입니다. 안동의 한 학교 통학로입니다. 양쪽으로 차가 줄지어서 주차돼 있어서 아이들이 갑자기 도로로 나올 경우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보행을 위해서 횡단보도가 나 있지만 다 지워져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자의 시선에서는 더 구분이 어렵습니다. 학생과 주민들은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차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오빠 친구들이 놀려서 때리러 달려오다가 오빠가 좌우를 못 보다 보니까 뛰느라 그 차가 빨리 달리다 보니까 박아서 좀 많이 다쳤었어요. 신호등도 없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차가 이제 학원차라든지 이런 게 많이 몰리면은 아이들이 조금 약간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많이 보이거든요. 차 소리 같은 것도 많이 들리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뛰어다니는데 조금 위험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여기서. 네. 민원 게시판에도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아이들이 걱정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안동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바뀐 건 없습니다. 학부모들은 또 다른 해결 방안으로 중앙선 분리봉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이게 되나요? 한 7, 8월쯤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저희가 다른 예산 써서 하면 되긴 한데 좀 다른 예산 써버리면 다른 데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학부모들은 또 다른 해결 방안으로 중앙선 분리봉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쪽 앞에 보면 중앙선 분리봉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주차를 하시는 분이 많아서 아이들이 안전에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선 분리봉이 생기면 참 좋겠습니다. 학교 정문 앞 도로입니다. 한쪽에는 중앙선 분리봉이 설치돼 있어서 차량이 주차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쪽도 학교 앞 도로는 마찬가지지만 중앙선 분리봉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원래 목적이 차량들 시인성 확보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거라서 주차 금지용으로 설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들 손님도 불편하고 어린이나 보행자들 위험성도 있고 해서 거기는 저희가 설치를 결정을 했어요. 안동시는 또 중앙선 분리봉은 차선 도색을 먼저 해야 설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되는 민원과 사고에도 해결이 더뎌지면서 학생들은 당분간 위험한 하굣길을 계속 다니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경산 IC와 영천 IC 사이에 새로운 나들목이 개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의 공식 발표 전이지만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40여 개 업체가 밀집한 영천시 금호읍 5개 공업지구입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지만 나들목이 없어 거리가 먼 영천 인터체인지나 경산 인터체인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퇴근 시간이라도 겹치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공단 쪽에 좀 뭐 퇴근 시간 밀릴 보면은 한 9시까지 10분 안 걸린 거리를 좀 밀리는 시간에 가보면 한 50분 걸릴 겁니다. 금호와 대창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인터체인지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최기문 영천시장이 기업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경부고속도로 상에 나들목이 신설된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부터 대창이 생긴다 진량에 진량공단 만들기 그거 생긴다 했는데 그것을 대창으로 온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신설될 것으로 알려진 인터체인지는 경부고속도로 대창 정류장입니다. 고속버스 간이 승하차 장소로 별도의 가변 차선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이패스 전용 인터체인지가 생기면 혼잡한 시내 도로를 통과하지 않고 고속도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 시간 단축으로 금호와 대창 지역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천시는 대창 인터체인지 신설과 관련해 국토부, 도로공사와 협의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협의 중이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한 6월 말쯤 되면은 국토부 쪽에 이제 신청 들어가고 검토가 되면은 그때 저희들이 일단 이제 외부에다가 일단 말씀드릴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은 공식 발표 전이지만 인터체인지 신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가운데 4명이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건데요. 사람들은 6.25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 서채리 기자입니다. 몇 년이더라? 65년인가? 62년인가? 6.25 전쟁이 48년이었나? 35년 아닌가? 35년일까? 35년? 40년대 아닌가? 되게 다양한 나라라고 알고 있긴 한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유엔에서 많이 참여했죠. 미국, 카나다, 독일, 프랑스. 저도 이공계다 보니까 이제 사회 쪽은 좀 많이 약하서. 공군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저기 위에까지 점령을 했던 데를 이제 쭉 이렇게 후퇴해서 내려왔던 작전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약 3년 동안 이어진 전쟁으로 우리 역사와 민족에는 큰 상처가 남았는데요. 하지만 방금 보신 것처럼 6.25 전쟁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잊혀지고 있는 6.25 전쟁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학교에서는 그냥 살짝 사회랑 역사 시간 때 좀 이제 딱 살짝 그 정도? 홍보 영상이라든가 홍보물 등으로 홍보를 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한국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거울이 되니까. 근데 한국사 그 교육 과정을 좀 더 중요하게 여겨서 좀 잘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영화나 책으로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교육을 통해서 역사를 갖다 많이 인식을 시켜야죠. 앞으로 6.25라는 것도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인식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을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전쟁이 민족의 아픔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사람들은 참전 용사와 이산 가족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고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참전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안 됐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부가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이제 대우를 안 해주면은 누가 이제 다음에 그런 전쟁이 났을 때 자기 목숨을 그렇게 바치고 애국심을 가져서 행동할까에 대해서 국가에서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를 좀 더 이제
그러니까 통일이 아니더라도 이제 좋은 측면에서 이제 교류도 할 수 있게 좀 더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친구들이 아직 유교도 겪어보지 못하니까 대한민국 어떻게 일단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못해서 이제 죽을 겁을 막 남기고 하니까 그냥 아는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지금 이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숙하지만 때로는 낯선 단어 6.25 전쟁.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의 기억 속에 6.25 전쟁은 어떻게 남아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네, 때이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도심에서는 나방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급증한 나방떼에 주민들이 불편에 이어지고 심지어 나방 유충으로 거리 가로수들도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 삼천동의 한 공원입니다. 해가 지고 조명이 켜지자 어디선가 나타난 나방떼가 불빛으로 물려듭니다. 마치 하늘을 뒤덮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놀러 나온 아이들은 도망치듯 달아나고 운동을 하러 나온 어른들도 나방떼의 습격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전거 타다가 나방이랑 손등에 맞은 적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얼굴에 맞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뭔가 좀 스치면 약간 느낌이 무섭기도 해요. 옛날보다 배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도심도 나방떼의 습격의 예외는 아닙니다. 불빛을 따라 밤사이 시내로 몰려오면서 그늘진 건물벽과 창문, 복도 안까지 곳곳에 검은 나방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주로 산에 서식하지만 때이른 무더위 등의 개체수가 급증하면서 도심까지 출몰한 연노랑 뒷날개 나방입니다. 성층이 되고 열흘 정도 후 자연 감소하지만 밀도가 높아 주민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부터 계속 이상고온 현상이 계속됐기 때문에 또 그렇고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비도 안 오고 이래가지고 좀 우천이 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발생한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체에는 성충 같은 경우에는 뭐 피해가 있다고 따로 이제 문헌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없는데 이제 날개 이제 나방에 이제 그 가루 같은 경우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나방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시 남산면 가로수도 벚나무 모시나방 유충의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나방떼의 습격에 따른 피해는 성충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나방의 유충으로 보이는 애벌레가 잣나무에 빼곡하게 들러붙어 2, 3일 만에 모든 잎을 갉아먹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겨놨습니다. 주민들은 이례적으로 급증한 벚나무 모시나방 유충이 흉물스럽고 수십 년이 된 벚나무를 고사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피해 엄청나죠. 나무 다 갉아먹고 허다못해 뭐 그런 워드막 같은 데 전부 노랗게 다 달라붙고 말도 못해요. 아주 심각해서 그거 이제 다 죽은 거에서 기저분해서 하나 뿌린 것도 있고. 춘천시도 이어지는 민원에 방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리 방제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돌발 해충이다 보니까 이게 발생하는 장소가 딱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어디서든 발생할 수가 있어요. 면적도 워낙에 넓고 또 저희가 그 방제할 수 있는 그 시간도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미처 다 민원을 다 커버를 못하는. 하지만 도심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방역제의 농약 성분으로 주택 밀집지 등은 방역에 어려움이 있어 당분간 나방떼의 피해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네, 서울은 아이서울유, 부산은 다이내믹 부산, 도시의 상징이자 이미지인 브랜드 슬로건인데요. 대구시가 기존 컬러풀 대구가 정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4년 가까이 개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2개의 색깔만 변경됐는데 여기에 3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수경 기자입니다. 이번에 바뀐 대구시 로고입니다. 기존 디자인에서 가운데 검은색 원이 빨강으로 그 밑에 분홍색 원이 보라색으로 바뀐 게 전부입니다. 이걸 바꾸는데 정확하게 3억 5,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대구시가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착수한 건 지난 2015년 10월. 몇 년에 걸친 바뀐 디자인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대구시가 예산을 낭비한 사례이기 때문에 대구시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30도처럼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필요가 있다. 대구시는 3억이 넘는 사업비를 3차례에 걸쳐 용역비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용역과 시민 공감대 형성 및 관리 방안 수립 용역, 개발 심화 용역, 이름도 비슷비슷한 이 용역을 수행한 세 기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대구시는 5번에 걸친 시민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에 이 비용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대구시의 방향과 우리 시의 정신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뀐 로고는 대구시의 각종 홈페이지와 공문서, 시설물에 적용됩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사업비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랜드 교체 이후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텐데 이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지금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전체 소요 경비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이번 변경안은 오는 7월 시의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이달부터 시험 가동을 앞두고 있는 경북 북부 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가동 중단이 사실상 힘들다는 경북도의 입장에 주민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도대체 시민단체가 하는 설명회보다 못한 이렇게 질서 없는 설명회를 왜 합니까 이거 도대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본인들 회사에 배불리는 사업이지 이게 무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킵니까? 경북 북부 환경에너지타운 3차 주민설명회,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가동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는 환경에너지타운 가동 시 실시간 굴뚝 자동 측정기를 통해 내용을 전광판에 공개하기로 했지만 실시간 측정이 힘든 유해 물질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전광판 육각그램 수치를 매일 조사하셔야 하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5가지 항목과 같이 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육각크롬 같은 경우는 현재 기술적으로 지금 바로바로 이제 표현할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추후에 이제 기술적으로 될 경우에 기술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면은 바로 전광판으로 실시간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뭐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문제 없다고요? 10년 동안 해봤습니까? 마셔봤어요? 신도시를 만들면서 이게 민원이 무서워서 이걸 그 주민들 들어서기도 입주하기도 전에 그 공사 시작해가 저런 식으로 합니까? 항상 그 기준치보다 더 낮게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관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사후에도 우리 그 주민들 그 건강 영양 그 평가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기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1개 시군 하루 최대 500톤의 쓰레기 처리에 있어 종량제 쓰레기만 들어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1개 시군에서 전부 종량제 봉투만 넣는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가능하다는 거 다 썩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차들이 줄어들 거예요. 그 양을 갖다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을 갖다가 뭐 한 200톤 정도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튼 그런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반입 차량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 그 차량이 뭐 80대 90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우리가 최소화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환경에너지타운 건립과 함께 주민 수영장, 찜질방 등의 주민 편의 시설을 확충한다고 밝혔지만 혈세 낭비라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주변 편의시설이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세금으로 땅을 매입해서 우리 세금으로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사업비가 처음부터 예산안에 들어와 있었던 건지. 경상북도는 500톤의 쓰레기를 300톤까지 줄여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밝혔지만 가동 중단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신도시 주민들은 끝까지 가동 중단 입장을 고수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에너지타운 건립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난 주민설명회. 경북도와 도청 신도시 주민들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한때 친환경 고수익으로 각광받던 태양광 사업이 주춤합니다. 들어서는 곳마다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가 하면 정부도 환경 파괴 등 부작용을 우려해 관련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박은경 기자입니다. 곳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마을 뒷산에 30만 제곱미터, 축구장 40개가 넘는 크기의 태양광 발전 단지가 들어선다고 하자 주민들이 반대에 나선 겁니다. 주민들은 대규모 발전 단지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연 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생업에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산약초, 산양삼삼, 양봉 이런 청정 지역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주민들 마을 위 산꼭대기에 몇만 평을 난개발해서 태양광이 들어선다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실제 최근 3년간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해 베어진 나무는 경북 도내에서만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790헥타르, 60만 4천 그루가 넘습니다. 지난해 청도군에서는 집중호우에 태양광 시설이 무너져 내리는가 하면 화재도 잇따르는 등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정부도 허가 기준을 강화한 상황. 때문에 매년 200건 안팎으로 도에 접수되던 태양광 발전 사업 신청 건수는 올 4월까지 14건에 그쳤고 이미 허가가 난 곳도 4곳 중 3곳은 사업 진행이 불투명합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네. 태양광이 임야 쪽이 주였는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거의 임야 쪽은 거의 안 들어옵니다. 네. 한때 친환경 고수익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대접받던 태양광 사업. 환경 파괴 논란과 함께 미운 오리 새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영주댐 안전 문제를 두고 시민단체와 수자원 공사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성천 보전회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주댐 균열과 누수가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내성천 보전회와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단체는 붕괴 위험에 놓인 영주댐을 철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참에 수질오염과 붕괴 위험으로 담수도 못하는 영주댐을 철거해 낙동강 복원의 근간인 내성천을 회생시켜야 한다. 영주댐 안정성 논란이 제기된 마당이어서 더욱 철거를 서둘러야 한다. 환경단체는 영주댐 구조물 상부, 차량 이동 통로 균열과 댐 하류의 두 구조물 연결 부위 상하 균열, 누수 현상 등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6년 9월 달에 관련 전문가 및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직접 현장을 부착을 해서 파이핑 현상이 발생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파이핑 관련해서는 이상 징후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런 문제로 지난 2014년 댐 준공 이후 댐 담수율의 16% 이상 담수를 하지 않았다며 댐의 고질적인 문제를 숨겨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주댐 관계자는 녹조 문제로 댐 준공 이후 전체 담수율의 16% 이상을 담수를 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수자원공사의 문제 은폐를 지적합니다. 사실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담수를 하겠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음 사람은 큰일 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현장의 담당자 몇 명이 숨기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가 조직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영주댐 담수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를 제기하는 환경단체, 문제없다는 수자원공사, 공인된 기관의 영주댐 정밀 안전 진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안동호에 인공 모래섬이 만들어진 지 2달여 만에 쇠집이 갈매기가 부화에 성공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또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쇠제비 갈매기 옆에 모래색과 비슷한 작은 생물체가 움직입니다. 최근 부화에 성공한 새끼 쇠제비 갈매기입니다. 인공 모래섬이 만들어진 후 현재까지 부화한 새끼 쇠제비 갈매기는 모두 40여 마리, 21개 둥지에서 2마리꼴로 부화에 성공한 겁니다.
조류학자는 쇠제비 갈매기가 인공섬에 안착하고 부화하기까지 성공한 데는 3가지 합이 잘 맞았다고 말합니다. 인공섬을 만들어낸 그 타이밍이 상당히 자기들이 도래하는 시기하고 맞아들어갖고 그 온도, 기온, 기상 조건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에서 많이 노력한 분들의 그 지원 그렇게 그런 게 뭐 합쳐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안동 씨는 그동안 태양광 발전 CCTV로 쇠제비 갈매기의 모습을 관찰해 왔습니다. 부화는 성공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새끼들이 부화한 뒤 날 때까지, 즉 생후 18일 전까지가 최대 고비이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이제 천적인 수리부엉이가 와서 이제 잡아 먹을까봐 그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은신처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추가로 한 몇 개 더 설치한다고 하려고 이번 주 내로 할 겁니다. 이번 부화 성공으로 인공모래섬이 쇠제비 갈매기 서식처로 기본 조건은 갖춰졌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쇠제비 갈매기는 오는 7월 말 돌아갈 예정. 안동시는 쇠제비 갈매기가 돌아가고 나면 인공모래섬의 위치나 크기, 방식 등을 보완해 보다 안정적인 서식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요즘 취미생활로 목공예를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소품이나 가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목재 문화체험장이 전국적으로 40여 곳에 이릅니다. 자연 속에서 체험을 즐길 수 있어서 더욱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경북 영천의 목재 문화체험장을 이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4월 중순 문을 연 영천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임시 개장해 운영 중이지만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체험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나무를 직접 조립하고 꾸미기까지 개성 있는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색감을 여러 가지 섞으니까 애들도 되게 즐거워하고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막상 작은 아이가 데리고 왔긴 했는데 큰 애들도 오면 뭐 시계 같은 거나 이런 거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무에 색을 입히거나 간단한 공구를 이용한 목공예, 전동톱과 우드 버닝기를 이용한 작업 등 나이와 숙련도에 따라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방 문거리에서부터 접이식 탁자까지 원하는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목공에 전혀 소질이 없는데도 제대로 된 작품이 나왔습니다. 나무의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과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도 인기 만점입니다. 실내는 모두 편백나무로 처리해 은은한 향기가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웬만한 키즈 카페보다 훨씬 좋고 또 이렇게 자연과 함께 아이들도 어울려진 곳이고 또 원목교구 통해서 또 장난감이 다 있어가지고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꼭 오려고 합니다. 네. 목재문화체험장 바로 옆에는 산림휴양시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은 2013년부터 2021년도까지 270여 원을 들여 현재 1차 사업 금년 말에 준공하여 내년 4월경에 목재문화체험장과 통합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방문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영천 보현산의 울창한 숲속에서 즐기는 목재 체험. 특별한 추억을 쌓으려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최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식품과 미용, 의료까지 분야도 다양한데요. 오늘 클릭 뜨는 학교에서는 반려견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국 펫고등학교를 소개합니다. 멍멍 어서 오시게. 국내 최초 반려견 전문가 양성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8개월 된 시바이누 조커입니다. 저는 생후 12개월 된 시바이누 라우미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저희를 훈련시키는 학생들도 이제 1학년이기 때문에 조금 서투기도 한데요. 뭐라는 거야? 귀찮아. 간식을 줘야 엎드리지. 제2의 강영우 훈련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가득한 한국팩 고등학교 지금 소개합니다. 여기는 훈련소인데요. 훈련은 야간에 이루어져요. 주간에는 기본 교과 과정을 배우기 때문이죠.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열의가 대단하네요. 자, 그럼 훈련 한번 받아볼까? 멍멍! 마구 잘려나가는 털. 이 털은 내 털이게 아니게? 아니에요. 학생들에게 제 소중한 털을 맡길 순 없죠. 위그라고 하는 인조털인데요. 학생들은 이 인조털로 미용 실습을 하며 실력을 기르고 있답니다. 랭클립은 일단 모양을 둥글둥글하게 내는 건데 주로 푸드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푸들이나 비숑이나. 퉁퉁. 이 냄새는 누구지? 중년의 남자 냄새가 나는데. 혼자 왔니? 아이들을 조금 더 이해해야 되겠다. 그러려고 그러면 아이들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려요. 총각 이러다가 뭐 학생 이러다가 내가 돌아보면 막 웃고 폐 관련 산업이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 길을 선택해서 간다면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학생들이.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지역 공동체 학교다.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 동물을 키워보면서 이때까지 그냥 동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동물을 훈련시키고 이 동물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직업을 더 오래 하고 더 좋은 계기로 삼고 이제 제 직장에 만족을 할 것 같아서 이 직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북도 봉화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강아지들이 너무 귀엽길래 관심이 생겼어요. 저는 수원에 3층짜리 애견샵을 차려서 이제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애견 미용사가 되고 싶어요. 돈 많이 벌면 되죠 뭐. 아빠가 뭐. 최고가 되고 싶다면 최초에서 배워라. 국내 최초 반려견 전문가 양성학교인 한국백고등학교로 놀러 오세요. 네, 문경시와 CJ헬로 영남방송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1일 오후 문경시청에서 가진 업무협약에서 양 기관은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도시재생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 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공유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문경시는 지난 4월 국토부 도시재생 유질사업 중심 시가지형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점촌 1, 2동 일대에 향후 5년간 250억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경에 새로운 도시의 창조와 그리고 일자리가 넘치고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리라고 봅니다.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오는 17일 저녁 6시 30분부터 보문 관광단지 일원에서 달빛 걷기 행사와 한류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달빛 걷기는 매월 음력 보름날이 열리는 야간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보문 호반길 7km를 걸으며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경상북도 홍보대사인 가수 황치열 콘서트와 정동극장 에밀레 갈라쇼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